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김선영의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방탄소년단 빌보드 메인 차트 1위 됐을 때, 네, 좀 좋은 소식으로 예. 다뤘었죠. 그러면서 이제 블랙핑크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네. 블랙핑크도 13위를 차지했다. 네, 상당히 이건 고무적인 얘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어요. 네, 뮤직비디오 논란. 네. 뭐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핑크가 데뷔한 지 4년이 벌써 됐는데 정규 앨범이 이전까지 없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싱글 위주로만 활동을 하고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예. 이번에 처음으로 데뷔 앨범,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 데뷔 앨범을 발표하는 거군요. 정규 앨범, 첫 예. 정규 앨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이제 관심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네. 이게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자마자 이제 거의 3일도 안 돼서 1억 뷰를 돌파를 했거든요. 관심 폭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 해당 뮤직비디오 장면에서 이제 그 블랙핑크 멤버인 제니가 네. 간호사 복장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래 가사 중에서 뭐 이게 사랑에 좀 상처받은 소녀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사가 와도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어. 뭐 이런 네. 가사를 표현하기 위한 장면이긴 한데요. 상처기 때문에 간호사가 등장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제니가 이제 간호사로 분장을 예. 하고 또 환자로도 출연을 해서 예, 이제 예. 1인 2역을 연출을 했는데 여기서 간호사 복장이 이제 좀 지금 논란이 된 거죠. 예.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간호사 복장이 너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제 간호사들의 복장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묘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몸에 딱 달라붙는 짧은 스커트 차림에 그리고 이제 거의 3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간호사 캡 모자를 쓰고 네네. 또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간호사들은 머리에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이렇게 막 묶잖아요. 네네. 긴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하이힐을 착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복장들이 이제 간호사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히 어떤 비현실적인 묘사를 떠나서 네. 간호사를 전문 의료인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좀 왜곡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좀 의사보다 좀 보조적인 직업이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기존 미디어 속에서도 이제 되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의 뭐 성명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네, 바로 어제 이제 YG에서 맨 처음에 그 대처를 할 때는 이건 그냥 표현의 일부일 뿐이고 이제 해당 이게 보건의료노조에서 논평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심한 유감을 표하기는 하지만 이거 그냥 예술의 하나로 봐달라. 예술의 하나로 봐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왜곡된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것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논란이 오히려 화를 키운 거죠. 네. 이게 직업적인 비하만 이제 전문성을 좀 폄하한 묘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간호사라는 직업이 오랫동안 좀 성폭력, 성차별에 많이 시달려온 직업인데 이 제니의 복장이 굉장히 좀 성적으로 대상화된 그런 복장. 기존에 어떤 성적인 코드가 담긴 그런 복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간호사의 이미지나 의미를 담은 것보다는 왜곡된 것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묘사를 좀 폄하한 것, 전문성을 폄하한 것, 그리고 성적 대상화 이런 두 가지 문제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YG가 맨 처음에는 그냥 좀 왜곡된 시선을 보지 말아달라 이러한 그러니까 대처가 굉장히 더 논란을 확대시켰고요. 결국에는 이제 해당 영상이 되는 부분에 좀 편집해서 다시 올려놓겠다. 근데 이게 유튜브에 영상을 수정해서 올리면 기존의 1억 뷰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첫 정규 앨범의 뮤직비디오를 1억 뷰를 돌파했는데 다시 이걸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도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블랙핑크의 어떤 글로벌한 위상, 뭐 영향력 같은 거를 고려하면 네.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뒤떨어졌다라는 비판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빠른 조처로 대처를 했었어야죠. 네. 그럼 이제 일정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네. 간호사협회에서도 네. 뭐 이런 조처에 좀 대응에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수긍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이런 특정 직업에 대한 좀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네. 묘사는 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다시 대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K한류, K콘텐츠 네. 지금 글로벌 세계적으로 좀 어마어마한 영향력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글쎄요 조심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 모르겠는데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만큼 파급력을 고려해서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논란이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 왔던 논란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2020년에 다시 되풀이했다라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앞으로 다른 뭐 콘텐츠 제작하는 제작진들 입장에서도 좀 주의하는 그런 사건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리뷰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된다고요? 네. 벌써부터 며칠 전부터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나마 네. 좀 우리가 그래 저 사람이야라거나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알고 알 수 있는 게 네. 문학상하고 평화상밖에 그렇죠. 없어요. 뭐 화학상 뭐 이런 쪽은 우리가 잘 몰라서 네, 약간 좀 딴 나라 얘기 같은.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그렇죠. 탔겠지 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문학상은 그나마 이렇게 좀 장벽이 높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상 수상자의 네. 책은 바로 다음 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미리 예측을 해서 네. 미리 전부터 출간을 해놓기도 해요. 그래요? 출판계의 가장 큰 이벤트니까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놓죠. 네. 그리고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출판계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문학상을 좀 계기로 해서 네. 책들이 조금이나마 팔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출판계에서는 정말 그러겠네요. 이번 네. 계기를 좀 많이 판매량 늘리고 이런 네. 거 좀 할 수 있는 계기로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올해 좀 문학상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최근에 노벨문학상이 좀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밥 딜런이 수상을 했었잖아요. 예. 이게 전문 문학인이 아니고 물론 가사로 칭송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 문학계 쪽에서 논란이 있었죠. 과연 수상자로서 적합하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2018년도에는 그 심사위원 중에서 그 남편이 성추문에 휘말려서 미투 운동 때문에 네. 그의 수상자를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상자 2명을 한꺼번에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또 작년에 수상한 네. 작가가 페터 한트케가 상을 받았는데 이 작가가 또 이제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전적이 문제가 돼서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떤 추문과 구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달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좀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보니까 여러 이제 언론에서도 문학상 후보들 어디가 뭐 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예측 같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그동안 유럽에서 너무 많이 탔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주 지역이나 아시아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이 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도 지난 3년간 수상자들이 전부 다 유럽 작가들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비유럽권 출신의 작가가 이제 노벨상에서 지역 안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권에서 또 수상자가 탄생하지 않을까 네. 그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작가들이 수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과 상관없이 약간 좀 작품성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네. 이런 점도 또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좀 유력해 보여요?
들으면 제가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올라왔어요? 네, 매해 그러니까 이게 뭐 수상 후보들을 발표를 하진 않지만 매해 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들 상위권에는 항상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고요. 뭐 토마스 핀천이라든지 뭐 마거렛 애트우드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들도 많이 수상 후보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의 인물이 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게 그 발표 전에 우리의 하나의 유흥거리, 즐거움을 주는 어떤 예측이고요. 실제로 누가 탈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과거에 속보 같은 것들 준비하라고 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은 시인이 그동안 항상 노벨문학상 후보에서 항상 올라와 있었고 상당히 유력한 후보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있어서 언론계에서도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국내 작가들을 뭔가 국가대표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하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의 우수성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띄워준 게 사실이고 이제 고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 미투에 휘말렸기 때문에 수상권에서는 이제 멀어지긴 했지만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문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학계의 기초 체력이 충분히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유명한 수상에만 목을 매는 게 또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뭐 국가대항전, 뭐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건 안 좋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